이번 시간에는 CAD의 제일 아래쪽에 보이는 상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CAD의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한 줄에 여러 가지 버튼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상태선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선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와 같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세 줄로 되어 있는 사용자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사용자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여러 가지 창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래쪽에 버튼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기능들은 기능은 있지만 버튼이 밑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형태를 체크를 해서 밑에 다 넣게 되면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많이 사용하지 않는 형태를 굳이 꺼내 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사용하는 것들만 보이도록 해주시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CAD를 처음에 설치하고 나면 있는 형태에서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요 하나만 켰고요. 나머지는 CAD 설치했을 때 있는 그대로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자, 아래쪽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아래쪽 버튼으로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얘는 여러분 좌표예요. 좌표. 지금 좌표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칸이 이만큼 나눠집니다. 지금 여기 칸 하나, 여기 칸 하나 나눠져서 첫 번째 있는 칸이 X축의 좌표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있는 칸이 Y축의 좌표, 세 번째 있는 게 Z축의 좌표예요. 지금 마우스가 현재 위치하는 곳에 X, Y, Z축의 좌표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막 움직여 보시면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X축이 소수점 넷째, Y도 마찬가지 모두 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형이라고 하는 이 창은 좀 뒤에 볼 거라서 여러분은 항상 모형이라는 상태로 두시면 돼요. 항상 모형이라고 두시면 되고, 자, 다음 이 두 개 그리드와 스냅인데 이 그리드와 스냅은 좀 보고 갈게요.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드와 스냅. 지금 보이는 그리드는 체크가 켜져 있어요. 뒤에 여러분 이렇게 은은하게 격자문이 깔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그리드예요. 그리드는 켜져 있고 옆에 스냅이라고 하는 건 꺼져 있습니다. CAD에 세 종이를 하나 열었다면 세 종이 열고 나면 항상 해야 되는 거 줌, Z 엔터, A 엔터 한번 할게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격자 무늬가 좀 이렇게 보이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라인이라는 명령 한번 넣어 볼게요. 라인 엔터.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 마우스가 그리드 위에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점을 찍으면 이 점은 정확히 100콤마 100인 점이 아니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찍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어떤 점에 찍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스냅을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 스냅은 방금처럼 이 마우스가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드 위에 한 점에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도록 마우스의 움직임을 좀 제어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이는 스냅, 그리드 두 개 다 있는데요. 어디에서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드에서도 좋고 스냅에서도 좋고 우클릭해서 설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친구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값을 입력할 때는 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리드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드는 켜져 있고요. 스냅은 왼쪽에 있는데 스냅은 지금 꺼져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사항이 여기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격. 지금 마우스의 움직임에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 위치를 가게 하려면 둘 다 같은 값이면 좋겠죠. 그래서 얘가 그리드가 10으로 되어 있다면 스냅도 10으로 주시고 이걸 만약에 100으로 준다면 스냅도 100으로 주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드는
한 칸의 간격이 10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칸 가서 굵은 선을 한 번 더 표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려나? 여기에 보면 조금 더 여기 좀 짙은 선이 있죠. 그죠? 요 한 칸이 10이에요. 10. 그래서 5칸 가면 조금 더 진한 선을 표시하겠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칸 가 있죠. 그럼 얘는 안 봐도요. 이 한 칸이 50이 되는 거예요. 50. 자, 저는 지금 이 스냅을 켜겠습니다. 스냅을 체크를 켜고 확인. 이번에 다시 라인 해볼게요. 명령에서 라인, 엔터. 어때요? 아까랑 좀 다르죠? 마우스가 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한번 보시면 마우스의 이 점이 그리드 선이 아는 곳에는 갈 수 없어요. 그런 데는 갈 수 없고 정확히 그리드 위에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만약에 제가 옆으로 쓱 밀면서 우리 50이라는 값 입력할 수 있었죠. 그죠? 50 입력해 보면 딱 이 지점까지 가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2칸 가고 싶다 그럼 1칸, 2칸 이렇게 가는 거죠. 3칸 가고 싶다. 1칸, 2칸, 3칸. 또 1칸, 2칸, 3칸 올라가겠다. 이렇게 칸수를 세알리면서 여러분이 그릴 때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서는 어떤 여러분이 기계 설계나 건축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칸수를 세알면서 하기에는 좀 그죠? 이건 너무 단순하고요. 칸수를 세알리면서 하는 건 너무 단순한 작업이라 자주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또 특별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만 잠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그리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드에서 우클릭 설정. 여러분 그리드는 그리드부터 보고 스냅 볼게요. 자, 그리드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2D 모형 공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를 하고 확인 눌러보시면 선이 아니라 점으로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정말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그리드를 키면 점으로 영역이 표시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사용하지 않고 끄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디자인이 바뀌면서 요즘은 2D 모형 공간 체크 끌게요. 이렇게 선으로 은은하게 나타나서 요즘 사용자들은 이거 끄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에 스냅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냅에서는 특별할 건 없는데 스냅 유형이라고 하는 요거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스냅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를 말해요. 밑에 보시면 등각투형 스냅이라고 있습니다. 등각투형 스냅.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확인. 마우스가 좀 이상해졌죠. 그리고 뒤에 보이는 그리드의 배경도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요때 또 선 하나 그려볼게요. 라인, 엔터. 어떤 한 점에서 찍고요. 아래쪽으로 쓱 내려가면서 5칸 세알려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50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때 직교 모드 한번 켜보겠습니다. 직교 모드 기억나십니까? F8번이었죠? F8번으로 옆으로 또 쓱 밀면 또 50 그리고 또 위로 50 자, 이까지 다시 50 하던지 끝점까지 딱 닫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보이는 이 사각형이 뭔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의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F5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F5번을 눌렀더니 이 커서의 방향이 좀 바뀌는 거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커서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리드의 방향도 좀 바뀌었어요. 자, F5번을 계속 눌러보시면 얘가 방향이 계속 돌아가면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요 위에서 다시 5칸을 세알리셔도 되고 50 적으셔도 됩니다. 옆으로 다시 50 다시 이쪽까지 엔터 끝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연결할 거라서 라인 요 끝점 엔드에서 여러분 방향이 또 맞지 않아요. F5번 눌러보시면 또 커서의 방향 바뀌었어요. 50 내려가고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2D이지만 꼭 3차원 모양처럼 보이죠? 이런 거를 등각투상 혹은 2.5D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3차원은 아닌데 2D로 그렸지만 3차원처럼 보이는 이런 단계를 말합니다. 이런 등각투상 뷰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스냅이 등각투영 스냅이에요. 그걸 특별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직사각형 스냅 씁니다. 자, 한 번만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봐두시고요. 직사각형 스냅 체크하겠습니다. 나머지 형태들은 굳이 이 명령을 하나하나 다 알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특별한 형태들만 딱 중요한 형태들만 기억하면 되고요.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와 스냅을 봤는데 여러분 그리드는 항상 켜두셔도 좋아요. F7번. 근데 스냅은 특별할 때만 켜주세요. 지금 보면 저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거 연습하고 나면 마우스가 좀 잘 안 움직여요 이러는데 이게 켜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많아요. 밑에서 내려가서 꺼주시거나 단축키 F9번. 자, 이렇게 스냅은 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게 동적 입력인데요. 이전 시간에 간단히 한번 설명은 드렸었죠. 단축키는 F12번입니다. F12번으로 누르고 나서 라인이라는 명령을 넣으면 이 명령이 명령창에 생기지 않고 마우스 커서 옆에 붙어요. 그죠? 그리고 이 옆쪽에서 이런 좌표 지정하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추적선들, 점선으로 보이는 이런 추적선과 숫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때는 F8번을 누르지 않아도요. 이런 추적선이 있으면 또 숫자만 눌러도 거리 입력하는 것도 돼요. 근데 상대 좌표만 인식하지 절대 좌표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이 동적 입력은 저희가 다른 기능을 조금만 더 배우고 나면 그때 사용하도록 하고요. 저는 우선 기본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켜두면 작업이 안 되는 명령이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얘는 꺼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F8번,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직교 모드라고 하는 F8번.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라인이라고 하고 한 점 찍었어요.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방향이 가로 세로로 잘 안 가지죠. F8번을 누르면 가로와 세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각도 추적선,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각도 추적선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우클릭해서 추적 설정이라고 한번 눌러보죠. 지금 각도 증분이라고 하는 요 칸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각도 증분의 칸을 제가 30도라고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 30도라고 찍으셔도 되고 여기 30도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라인 엔터. 여러분 한 점에서 옆쪽으로 쓱 지나가 보면 각도 추적선이 켜지고 나면 극좌표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극좌표의 형태가 지금 거리는 52에 얼마만큼 갔고 부등호 표시 0도라고 보이죠?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 0도입니다 라는 걸 추적선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각도 추적선에 30도라고 입력했거든요. 그럼 0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면 30도가 되는 칸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마우스로 한번 살짝 올라가 볼까요? 보이죠? 여기 30도가 되는 위치에 이렇게 추적선이 쭉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칸 더 가볼까요? 60도, 90도. 그래서 30도의 배수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옆쪽으로 지나가는 칸이 이게 거리가 50이었어요. 50. 그리고 이쪽에서 30도로 지나가요. 30도로 꺾이는 형태 여기서 직교 모드를 하지 않더라도 극좌표 안 쓰셔도 돼요. 쓱 지나가는 0도에서 이렇게 30도만큼 간다라고 했을 때 또 값을 50이라고 넣을 수 있는 거죠. 전 시간에 했던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28인 선의 길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얘가 90도고요. 90도에 4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칸의 값은 22.5도가 돼요. 22.5도. 45도의 반을 나눠서 22.5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딱 30도가 아니라 이렇게 소수점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각도 추적선에서 우클릭 추적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각도를 그냥 22.5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밑에 추가 각도를 눌러서 세로 만들기 22.5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만드셔도 되고 위에서 그냥 숫자를 적으셔도 돼요. 자, 22.5도라고 저는 위에 그냥 적혀져 있는 형태로 해볼게요. 22.5도라고 했어요. 확인, 라인, 한 점 클릭하고 한 칸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러분 저는 22.5도가 분명히 나올 줄 알았는데 얘가 23도가 나왔어요. 23도. 얘는 22.5도일까요? 23도일까요? 좀 헷갈리죠, 그죠? 과연 22.5도일까, 23도일까? 자, 이거는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 자, ESC 누르고요. 단위 설정을 조금 바꿀게요. 자, 단위를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창에서 UNITS, unit. 근데 조금만 글자를 적다 보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나올 거예요. unit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엔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십진법의 소수점 4자리까지 길이를 쓰고 있고 각도는 십진 도수의 각도를 쓰되 정밀도가 지금 소수점이 없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클릭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한 자리까지 넣고 단위는 밀리미터 나와 있네요. 확인. 자, 이제 다시 라인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점을 찍고요. 한 칸 살짝 올라가 보면 어때요? 이제는 22.5도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단위 설정 때문에 그런데 이런 소수점을 사용할 때는 그 소수점의 단위까지 꼭 입력을 해주고 하셔야 각도라든지 표현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리 28이죠. 28. 그냥 거리값만 입력. 엔터. 그러면 이 선이 22.5도가 되면서 28만큼 가게 돼요. 자, 한 번 더 엔터해서 선 긋고요. 다시 또 아무 명령 없이 엔터. 라인 반복. 자, 이 점에서 한 칸 더. 45도죠. 다시 거리 28. 엔터. 선 끊습니다. 엔터. 또 작업 반복해요. 엔터. 이 점에서 또 한 칸 더 올라가서 67.5. 28. 엔터. 엔터. 또 엔터. 90도에 28.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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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더 가서 또 28. 엔터. 엔터. 반복하면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상대 극좌표에서 계속 값을 더해서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선을 이렇게 펼치는 건 나중에 array라는 명령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걸로 하면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도 추적을 받습니다. F8번을 눌러보시면 각도 추적이 꺼져요. 왜냐하면 F8번은 90도 간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도 추적과 요 직교 모드는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